1997년 2월 저는 단돈 250만 원으로 회사를 차린 32 초보 사장님의 첫 구두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요르단 땅도 밟아보고 노르웨이도 가보고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시절이었죠. 그러는 사이 닳고 해져 볼품없어진 저는 신발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캄캄한 이곳에서 더 이상은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신발장 구석에 있던 저를 그가 꺼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는 매일 아침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비싸고 좋은 구두들을 두고 낡고 낡은 저를 다시 신기 시작한 걸까요? 조붕구 사장은 오늘도 19년 전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산 이 낡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건설 중장비를 만들어 수출하던 조 사장은 중동 건설붐을 타고 연매출 350억 원을 기록하며 단단하게 기업을 키워갔습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직원 100명의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 거래은행의 권유로 금융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고정 환율로 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보다 올라가면 약정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당시 몇 년 동안 저환율 추세가 계속될 때라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폭등하면서 은행 환전 창구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환율이 이상 밖으로 급등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조 사장은 2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결국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관리 첫날, 조 사장은 낡은 구두를 다시 꺼내 신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또 헤쳐나가야 되니까 똑같은 그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꺼내시게 된 거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1년 반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년 동안은 7차례나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해외 곳곳을 다니며 2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도 따냈습니다.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법정관리를 받았었다는 과거는 그를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 사장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전 자금 마련을 지원해주는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보증을 거부했고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보증서 없이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하죠. 수주를 해놓고 보증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물건 생산을 못하고 꼭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다리 짚고 100m 달리기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소량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는 조붕구 사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는 오늘도 낡은 구두를 신고 뜁니다. 언제까지 신으실 거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사업이 빨리 재건이 돼야 그때 뭐 새 구두로. 저도 새 구두 신고 싶지 않겠어요. 조 사장은 지난주에도 이 구두를 신고 중동에 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와 이집트에서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실패했었다고 낙인 찍고 외면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법정관리 했다는 그런 과거의 좋은 글씨를 가지고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확장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해나갈 수가 없고요. 언젠간 풀리는 날이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간 풀리겠지. 그리고 더욱더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